까르페님하고 리치 엔젤님. 그러니까 사실 금리보다 QT가 더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속도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QT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 QT의 개념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마니 서플라이 증가율, 그러니까 그 M2 증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면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마니 벌러시티가 올라가요. 네. 그죠?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보다 높아지면 네. 그게 결국은 아웃풋이 GDP 성장률이 네. 이 M2 증가율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마니 벌러시티 레이쇼가 1.8에서 1.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네.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굉장히 화랑 국면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 확 튀었어요. 네. 140%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네. QT라는 것은 만기를 롤오버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정 부분을 그냥 만기가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갚아주는. 그러니까 갚아주는 건가요? 아니,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채비율이 떨어지죠. 네. 그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요때 보시면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갔다가 네. 쭉 떨어지는 게 보시면은 결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꺼지는 것보다 GDP 성장률이 높아서 플러스 알파. 분모가 더 커지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해 가시죠? 네.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많이 풀었으니까 빨리 다 없애야 돼. 이거 아니에요, 절대. 예. 많이 풀었으니까 그 풀은 효과가 나오면 빨리 줄여야죠. 그죠? 많이 풀었는데 빨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왜 그걸 빨리 줄이겠어요? 무슨 바보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계산하자라는 거죠.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 비율, 네. 거기에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을 항상 계산하면서 갈 거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2.5%에서 3%까지는 감당 가능할 것 같다. 그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또 더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QT가 지금 당장 빵 해야 돼라고 왜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거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현상이다. 계속 그렇게 미 연준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액션에 따른 리액션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네네네. 뒷단에서 일어나는 거다. 앞에는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고 부채 비율이 얼마고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 거고 경제 성장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고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줄여 나가야 될지 얼마나 줄여 나가야 될지가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QT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 당연하죠. 왜 QE를 했어요? 예. 금리를 낮췄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꺼지는데 그걸 왜 빨리 없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경제가 금리를 올렸는데도 튼튼하다. 계속 성장을 한다. 그게 먼저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매일 막 시황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 QE, QT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금리를 낮췄는데 경제가 화랑이 안 일어나니 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시장이 안 올라간 거였죠. 그죠? 근데 QE를 하니까 괜찮아지네? 하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또 많이 했네? 그러니까 더 올라간 거겠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명목 상승률이 높으니까 네.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바로 마이너스로 가버린다. 네. 그건 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쾌한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미주파님이 네.
러시아 지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러시아 지수까지 보지 않으시죠? 보죠. 그러세요? 예, 예. 러시아는 여기 보시면 거기는 또 네, 변동성이 여기 또 보시면은 거기도 어마무시해가지고. 예, 러시아 지수 관련된 지수가 예. RTSI가 있고요. 네.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건데 RTS가 한 50개 기업 뭐 요런 네. 거죠. 근데 더 큰 지수로는 MICX 네, 요거거든요. 네. 요 두 개가 대부분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지금 10%대 정도 나와요. 그거면은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7%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 정도 더 높은 정도로 잡아놨어요. 네.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다지 이렇게 막 메리트 있는 막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미주파님이 어떤 뭐 변동성 측면에서 여쭤본 건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쭤본 건지, 만약에 그 후자라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됐을 것 같고요. 저거는 저희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ERUS. 네, 저거는 예. 저거는 러시아 지수를 투자하는 겁니다. 특정 ETF 지수를 네. 추종하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만한데 꼭 네네네. 굳이 그냥 대번 에너지를 사세요. 왜요? 왜? 굳이 러시아 지수에다 투자할 할 바에야 그것까지는- 대번 에너지가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대본 아직까지도. 에너지는 러시아에 있는 아니요. 그러면 유가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쪽을 잘 주식에 몰라가지고. 대해서 계속 옛날부터 얘기를 해드렸던 거라서 아. 네, 그 종목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석유 관련된 투자 비중은 네. 전체 포트폴리오 5%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물론 전에부터도 그 5%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의 어떤 차익 실현 타이밍. 네. 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석유 관련 쪽이 GDP의 70%가 넘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가 올라간다. GDP가 그럼 좋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제 생션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개별 에너지 기업 주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네요. 차라리 XOP를 사세요. XOP가 미국의 그 석유, 시추, 석유 관련된 ETF. 석유 시추. 그러니까 리그와 관련된 exploration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XOP 하여튼 ETF. 네. XOP.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접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성을 갖는 ETF나 그런 게 낫다라는.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해요. 네. 그 원자재에 직접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투자하는 건 원자재를 직접 투자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원자재와 연관이 많으니까 네. 저희는 차라리 기업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의 캐시플로가 훨씬 네. 튼튼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자재보다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도 있고. 예. 다만 그 원유와 관련된 거는 전체 포트에서 한 5% 정도만.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에너지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제 생각을 하는 뭐 신재생하고 뭐 다른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를 25% 가져가고 그 중에 5%를 원유 그리고 나머지 20%를 신재생. 역시 신재생 비중을 훨씬 더 네. 많이. 정말 잘했었으려면 제가 이 부분은 틀린 거 인정을 해야죠. 원래 만약 1년 전에 네. 신재생 에너지를 5 그리고 석유 관련된 걸 20 이렇게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올랐으니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석유 쪽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또 다시 20%로 올리고 이런 사이클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그만큼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석유 관련 쪽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이 메리트는 당연히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유동호 본부장님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매주 이런 뭐 글로벌 지수들 뭐 산업 동향들 또 이제 뭐 미국 페드까지 들어가서 지표들 찾아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본부장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정말 이제 쉽게 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3월부터는 아마 매주 월요일에 약간 저희가 좀 더 개편을 짠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3월부터는 매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놀리시면 안 할 거예요.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오늘도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저희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